셀러에게 buyer's notice to seller for vacant possession 폼을 계약서 자체에 vacant possession. 안녕하세요. 집박사후 박사 오세안부동산 션입니다. 반갑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난 7월 달에 주거용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주 대폭 개정되었죠. 불과 한 달 만에 또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도대체 왜 한 달 만에 또 임대차법이 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달에 개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 보면요. 일단은 노티스 기간이 2달에서 넉 달로 늘어났습니다. 발행되는 그 달은 제외하니까 사실상 5달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티스를 전달할 때 주정부에서 만든 홈페이지에도 같이 업로드를 하셔야 되고요. 그 업로드 하실 때 세입자 대신에 들어오실 직계 가족들의 신상 정보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태거 후에 직계 가족들이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되는 기간도 6달에서 1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태거 노티스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디스풋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대폭 늘어났었죠. 자, 이상이 지난달 7월 달에 개정된 임대차법 개정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번에 올려드린 유튜브 내용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8월 달에 추가 개정된 내용은 집주인이 매매할 시에 나가는 노티스에 대한 내용만 수정이 되고, 집주인이 실제로 세입자 대신 들어와서 사실 때 이럴 때 나가는 노티스의 내용은 7월 달에 개정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티스가 사실상 넉 달, 5달로 늘어나 버리면 저희가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테넌트가 있는 프로퍼티는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몇만 불 이상 손해를 보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주정부에서 부랴부랴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데요. 주무부처랑 같이 협력해서 많은 토론과 생각을 거친 이후에 나왔다면 이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은 발생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추가적으로 개정된 주거용 임대차법 내용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기 위해서 노티스를 주는 기간이 넉 달에서 석 달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테넌트가 있는 집들을 사고 팔 때는 미래의 바이어가 현재의 집주인, 셀러에게 Buyer's Notice to Seller for Vacant Possession 폼을 작성해서 바이어를 대신해서 셀러가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노티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 계약서 자체에 Vacant Possession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지만은 저희가 집을 거래할 때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 문제에 관련돼서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폼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몰개지를 받아서 집을 사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몰개지를 받을 때는 다운페이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 다운페이가 20% 이하일 때는 은행에서 그 담보 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몰개지에 대한 디폴트 보험을 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몰개지 보험의 전제 조건이 바이어가 베이컨 포지션을 하셔야 됩니다. 테넌트가 있는 집을 살 때는 이 보험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페이를 20% 이하를 하시고 몰개지 보험을 사셔야 하는 구매자일 경우에는 집을 사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레버리지가 없는 생애 첫 구매자들은 문제가 크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그 양도 차익으로 다운페이를 하실 수 있는 기존의 홈오너들은 이런 문제가 적겠고, 그런데 생애 첫 구매자들은 그런 양도 차익에 대한 레버리지가 없기 때문에 세이빙 됐던 현금으로 다운페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집 보험을 사서 집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노티스 기간이 너무 늘어나서 테넌트가 거주할 수 있는 기간들이 늘어나면은 몰개지 보험에 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보통 몰개지를 받을 때 이 몰개지를 홀드할 수 있는 기간이 석 달, 넉 달 정도의 리밋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이 몰개지를 사용하셔야만 몰개지 돈이 은행에서 바이어에게 넘어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노티스 기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컴플리션까지의 텀이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몰개지를
계속 홀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매에 스무스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해 신청 기간은 예전에 처음에 15일에서 30일로 7월 달에 바뀌었죠. 집주인이 그 집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런데 집주인이 그 집을 팔기 위해서 바이어를 대신해서 노티스를 줄 때는 그 디스피스를 할 수 있는 그 노티스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7월 달에 개정된 30일에서 21일로 일주일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참 헷갈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내는 벌금은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12개월치에 준하는 렌트비만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택 관련돼서 많은 세법과 임대법들이 수시로 변하고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개정되는 법들을 잘 따라가야만 불필요한 손해를 보시지가 않겠죠. 자, 이상 집박사 오박사 오세한 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